최근 디아블로4가 출시됐죠. 그것 때문에 PC방 이용률이 갑자기 늘어났다는데 저도 옛날에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디아블로 잡으려고 PC방에서 밤을 샜던 추억이 있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추억이 많을 PC방. 이 PC방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인테리어도 밝고 깔끔해졌고 PC방이 아니라 식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팝니다. 그런데 PC방은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용요금은 1,000원대로 살아남아왔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변화의 기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PC방들은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PC방 시장입니다. PC방은 해외에서는 인터넷 카페로 불립니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무언가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PC를 설치한 일종의 카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PC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이 아니라 PC가 목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죠. 원래 새로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려면 사람들을 확실히 끌어들일 매개가 필요해요. 6, 70년대 폴라로이드와 즉석사진의 빠른 확산은 연인 간의 은밀한 사진을 남기려는 욕구 때문이었고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급은 인터넷 포르노 때문이었던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PC방의 빠른 확산은 게임 덕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국민 게임이자 민속놀이였던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덕분이었죠. 이전까지의 게임들은 싱글 플레이가 메인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멀티플레이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다 같이 게임을 하는데 최적화된 PC방으로 사람들이 몰린 거였어요. 또한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도 인기를 얻어 PC방이 인기 게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때마침 외환 위기로 쏟아져 나온 명예퇴직자들의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PC방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PC방 산업은 2010년대 들어서 몇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2011년에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였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PC방의 주요 이용 계층 중 하나였던 청소년들의 이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2013년에 시행된 PC방 흡연 금지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차단하려던 조치였는데 PC방 이용자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높다 보니 당시에는 꽤 논란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합헌으로 결정났고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PC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방문 고객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니까 PC방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젊은 세대를 직접적으로 공략한 거죠. 이 과정에서 개인 영세합자의 사업 공간이었던 PC방은 프랜차이즈화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환경 정비와 유지는 프랜차이즈가 더 강점을 보이는 분야니까요. 덕분에 이제 PC방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기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기도 하죠. PC방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살펴보자면요. 일종의 장치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객을 유인하려면 게임이 쾌적하게 돌아가는 PC가 있어야 하고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해요. 이 때문에 PC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는 거죠. 의자와 주변 기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제조업으로 치자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PC 부품들은 끊임없이 시세가 변합니다. 같은 부품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저렴할 때도 비쌀 때도 있어요. 그래서 PC방은 때에 맞춰 자본을 투하해 경쟁 PC방보다 우월한 조건을 마련해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적절한 시기에 재투자를 하는 것에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 PC방 요금을 올릴 수는 없죠. 경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만약 PC방 요금을 올렸다간 다른 PC방으로 이용자들이 떠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PC방 이용 요금은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시간당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젠 사실상 상징적인 금액이 되었죠.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4.2배가 올랐어요. 당연히 PC방 입장에선 PC 이용 요금은 외의 것에서 수익을 충당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PC방의 음식점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식사 제공은 곧 중요한 수익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음료 판매가 PC방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식음료를 팔기 위해선 PC방으로 소비자들이 찾아와야 하니 여전히 PC방에서 게임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이러한 와중에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의 도입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인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시장 중 하나가 바로 PC방이거든요. 그래서 결제부터 음식 주문까지 사실상 직원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죠. 정리하자면 PC방이란 매출을 위해 때마다 많은 설비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장치 산업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매출은 상당히 제한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PC방들은 부가 사업인 음식 판매를 강화했고 이와 함께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함으로 수익을 내온 것이죠. 2009년까지 전국에 2만 개가 넘는 PC방들이 2016년엔 1,655개까지 줄었지만 19년까지 11,800개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덕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업 모델을 바꿔갔고 경쟁력을 강화한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0년에 PC방 시장에 최대의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팬데믹이었죠. 코로나가 확산되고 감염병에 공포감이 생기면서 PC방 같은 폐쇄적인 공간이 꺼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
두기로 인해서 PC방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22 게임백서에 따르면 21년에 전국 PC방은 9,265개, 22년 7월에는 8,996개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24%가 감소했거든요. 특히나 22년의 자료는 거리두기가 풀렸음에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게임 트렌드의 변화를 들 수 있어요. 게임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이 차지한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게임 이용자의 84%가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PC게임은 54.2%거든요. 모바일 게임 유저가 늘어난 점은 PC방엔 불리한 점입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높거든요.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PC방의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과 청년의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PC방을 이용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게임 장르 트렌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PC방의 전성기를 스타크래프트가 이끈 이후로 수많은 게임들이 PC방에서 플레이되어 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RTS 장르의 게임들이 인기를 끌다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MMORPG와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FPS,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AOS 장르가 뜨면서 많은 게이머들을 PC방으로 불러 모았죠. 그런데 현재는 이런 장르에서 게이머들을 끌어들일 대작의 등장이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음식 같은 부가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 동안 게이머들이 PC방 대신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걸로 게임 스타일이 변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PC나 책상, 의자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이제 각자의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 등으로 소통을 하는 게 익숙해진 거죠. 게다가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머들이 게임을 하는 걸 지켜보는 방식으로 게임의 소비 방식이 바뀌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게임 소비 방식이 바뀐 게 PC방엔 부정적인 소식이 되어버린 거죠. 또한 PC 부품의 비용이 크게 오른 것도 PC방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용 PC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런데 코인붐과 함께 코인 채굴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크게 올랐고 현재는 채굴뿐만 아니라 각종 연산에서도 그래픽카드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올랐던 그래픽카드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장치 산업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재투자 비용이 급격하게 오른 거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PC방은 현재 전에 없던 엄청난 변화를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는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죠. PC방 시장은 그동안 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응해왔던 덕분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거죠. PC방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대응하고 변화할 수 있길 빌어봅니다. e스포츠 강국 한국을 만든 기반이 바로 PC방이기도 하거든요.